제목을 동해 주민의 삶의 이야기, 주민의 힘으로 기록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명함인데요.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표를 제가 정하고 명함에 이제 새겨왔었는데요. 지역 문화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물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다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는 것, 그런 의미로 지역 문화를 우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지역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물이 여기 있는데요. 목마름이 있죠. 현대인들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 기간을 누군가 이제 어디에선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상 인용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가운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서구인입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마젤란이 지구를 이렇게 일주를 하면서 마젤란 해협 남쪽으로 와서 이제 태평양을 발견하고 쭉 항해를 하다가 처음 망망대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처음 발견한 섬이 필리핀 군도죠. 그 필리핀 군도에서 세부섬과 세부섬 인근에 있는 막탄섬에 상륙해서 그 원주민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마젤란이 죽고 말죠. 이 세부섬에 가면은 동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젤란의 동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부족의 추장이었던 라푸라푸라는 추장입니다. 라푸라푸는 필리핀에서 누구나 출장을 가게 되면 생선 음식을 먹게 될 때 가장 대중적인 피시가 라푸라푸입니다. 추장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서구의 계몽된 선진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서서 그동안 지켜왔던 내부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 항거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던 내부인의 내부 문화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라푸라푸. 저는 지역 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라푸라푸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해 문화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형성해 왔을까? 동해 지역에서 전문 예술인이 기득권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 치열한 주민되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동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과연 동해의 관점으로, 동해의 기준으로 그런 문화유산을 새로 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관리하고 있을 뿐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해의 생활문화는 소비자나 향유자가 아닌 생산자로, 그리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동해 문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문화를 방해하는 적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나 부닥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개나 소나 예술한다고 나댑니다. 그게 어디 예술인가요? 예술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뭘 알아? 걔들이 지역에 무슨 애정이 있겠냐고 어느 토박이 주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들어가면, 군청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싶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그래야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통일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체계화 시킨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미래에는 분명히 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에겐 우리들에게 맡겨야지. 이런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콘텐츠 전문가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아프게 들은 말 죄송합니다.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제가 문화원이 그동안 수집한 조사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속된 말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문화원은 쓰레기만 모아왔던 것일까요? 쓰레기는 뭘까요? 관심이 없는, 의미가 없는, 다시 분류하고 체계화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정보라면 아무리 모아도 쓰레기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쓰레기냐? 너희들의 관점에서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자원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 신데렐라 얘기, 백설공주 이야기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놔둬야 할까요? 저는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적어도 한 3, 40편은 듣고 자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전승된 이야기들을 채록을 해서 그것들을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책 시리즈들이 쭉 나오니까 각 읍면 단위의 도서관에서 엄마들 모임들이 결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머니 모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고민하는 엄마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우리고장 2천 알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동해 지역도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서 중등 과정에도 필요하겠다.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때에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2천 알기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시는 재원을 조달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양성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학습과정과 연결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실천학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학을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대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쪽에서 국내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시민이 주인인 이천 그래가지고 문화자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수용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문화와 접목시켜서 시정에 연결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자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공권을 얘기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지역 단위에서 특히 마을 단위에서의 자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자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천의 대표 인물이 서희 선생인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과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이 뉴노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을 바꿔야만 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과연 이런 뉴노멀을 모색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노멀 지역 문화의 추구를 저희는 문화원도 그렇고요. 지역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이천다운 뉴노멀의 지역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사회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결과가 몰골,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몸으로 체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재, 대홍수, 대한파, 대지진, 대정전 이런 수많은 앞으로의 우리가 맞닥뜨릴 재난사회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서 이제는 필요 생산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거대 도시 중심에서 소규모 지역 중심의 생활 단위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 금융 자본에서 지역 경제로 지역 화폐, 지역 자리, 아니면 로컬 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문화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세계 문화, 세계 경제 체제에서부터 지역 문화, 지역 경제로 가고 있는 방향성들을 우리가 줄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생활 양식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비 행태가 대량 소비에서 적정 소비로, 그 다음에 대박의 시대에서 완판의 시대, 다품종 소량 생산을 조금씩 해서 이제 다 파는 것이 중요하죠. 남기는 것, 대규모 생산에서 대규모로 남기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량 대출에서 미니멀 라이프로 폐기물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우리는 동해 지역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에서 공존으로 무한 욕망에 충족시키려는 그런 부분에서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역이라는, 특히 동해 지역이라는 지역 단위에서의 뉴노멀 생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이 광주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보도 천연기념물도 왜 국립에만 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에는 2005층 석탑이 지금 일제강점기 때 어느 일본 수집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크라 호텔 쪽에 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왜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찾기 운동만 할까? 사실은 국가가 여전히 제국주의는 물러갔지만 국가가 또 지역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위치와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여전히 국가가 잘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탁 통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천 읍지가 있는데 관에서 편찬한 이 읍지류의 관점은 항상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호구수가 어떻게 되나, 장정이 몇 명인가, 특산물이 무엇인가, 군사적인 요충지는 무엇인가, 이들의 어떤 뭐랄까 아주 독특한 특산물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 주민들 기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관점이기 때문이죠. 주민들의 관점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을지나 그 지역의 시지, 군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시군지 역시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적인 관찰 읍지의 맥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록은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록의 관점은 결국에는 왕조 중심, 중앙 권력 중심의 관점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고 그 지역을 대상화시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백성 민자에도 드러납니다. 보면은 뭐 설문해전이 이런 데 보면은 눈에 화살, 뭐 날카로운 것으로 이제 창을 맞아서 눈이 먼 그런 형국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성을 눈멀게 하는 권력자, 뭐 이런 기존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백성은 물론 유교적인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맹자가 뭐 해석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천을 민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는 권력의 관점이라는 것은 백성을 착실하게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작동되고 동원되고 성을 쌓으려면 쌓고 일을 하라면 하고 조세를 거두고 들어가겠다면 그대로 내놔야 하는 것이 백성의 입장이고 피통치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연 동해는 시민 중심의 시민 주체 문화를 얼마만큼 고민하고 열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다른 흉내내기,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여전히 전문가가 주도하는 우리 문제를 우리 방식으로 소통하는 장은 아직은 아닌, 그리고 한번 그런 어떤 시범적인 시작점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나 플랫폼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대부분 소음이다. 우리가 소음을 귀찮아한다면 소음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소음이 환상적인 것인가를 드디어 알게 된다. 소음이야말로 경이로운 음악,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이다. 쓰레기 얘기도 같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엔 쓰레기일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시각과 눈을 바꾸는 순간 이것은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어. 층위가 가능하겠지만 동해 인문 정신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동해의 문화 시민층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동해학과 동해학습의 중심이 되는 것, 문화원이, 그 다음에 동해 아카이브, 뭐 생활문화의 수집, 기록 이런 것들 중요한데요. 이런 순위는 그냥 제가 한 것이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순서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뭐냐 하면은 저희 이천문화원에서는 조그만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나라는 분이 이제 이끄는 수업인데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수강생분들께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집에 가셔서 옷장문을 열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입었던, 아까워서 굉장히 소중하지만 아껴두기만 했고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한 벌 골라온 다음에 그 옷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돌아가시면서 쭉 돌아가면서 그런 다음에 그 옷을 입으시고 워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뭐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두 분이 웨딩드레스를 갖고 오셨어요. 직접 맞추신 거래요. 너무나 소중해서 계속 간직만 해 오셨거든요. 한 분은 30년, 한 분은 40년 된 웨딩드레스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면서 느꼈던 감회, 그 다음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좀 몸이 불어서 안 맞지만 입으려고 뭐 노력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워킹을 자신 있게 쭉 하시면서 들려주신 뭐 그런 이야기에 스스로 뭉클해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끝난다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었고 어떤 감정으로 남편을 만났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을 지금 현재로 불러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 그것을 직접 입어보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현재화된 거죠. 과거는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를 과거로 놔두지 말고 직접 입어보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이야기 나누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과거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가 되는 거죠. 전통을 재해석하는 힘이죠. 왜를 묻는 힘을 상실하면 화석화되고 마는 건데요.
왜 저런 왜 저렇게 구가다야 웨딩드레스가?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왜 굳이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려고 했을까? 왜 보관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왜를 물는 순간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안 되죠. 왜 과거엔 그랬을까? 그러는 순간 현재화시키는 작업이죠. 이게. 그리고 동해의 연원을 묻고 삶을 성찰하게 하는 인문학, 이게 뿌리를 살리는 거죠. 또 동해를 새롭게 발견하는 힘도 됩니다. 동해를 배움의 실마리로 현재와 이어가는 거죠.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만드는 측면에서 동해학이 필요한 것이죠.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전문가가. 하지만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스스로 힘을 미치고 우리가 그 힘 속에서 스스로 역동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맛을, 그 가운데 있는 새로운 맛을 알게 돼서 몰랐던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옹고지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경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온고지신은 학고지신이었던 거죠. 자, 온고지신의 이 고자가 옛 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옛 것을 배운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안다. 학고지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저 온고지신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 배운 학자를 쓰지 않고 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온은 품는다는 뜻이거든요. 닭이 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배움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품어주면서 스스로 깨치는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저 옛 것이 아니라 연고고자인데 이 연고고라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왜 그런지 그 연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고지신에서 왜를 물을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온고지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학고지신 하고 있을 따름이죠. 오는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review, to warm up. 그냥 배우는 게 learn이 아니에요. 고는 knowledge라고 되어 있거든요. knowledge. knowledge라는 것은 결국에는 왜를 묻는 거잖아요. 이유, 논리 정연한 설명이고. 그리고 신은 뭐냐 하면 new understanding, new knowledge. 새로운 이해, 새로운 암을 알게 되는 것. 신을 발화시키고 알을 품어주는 것. 그게 온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온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를 굳어있는 딱딱한 과거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과서 역시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역을 이렇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화성 지역에서는 그 문화유산 교육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년 한 권씩 화성의 팔경, 화성의 의병운동 이야기, 화성의 윤건능, 화성의 문화재 뭐 그런 식으로 매년 해가지고 10여 권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학교 현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향토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 이천에서도 매년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주 옛날 이야기에서부터 최근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로만 끝이지 않고 이야기를 어떻게 학습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역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은 주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나그네로서의 관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실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관점은 그들의 관점인 거죠. 우리들의 관점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에이 뭐 저런 엉터리야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고 또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서 그것을 전개해보는 거죠. 누가 더 필요한,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느꼈다? 필요하다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 자발성을 일으키는 지점들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거든요.